공화당은 유일한 브레이크였던 민주당이 패전당이라는 타이틀로 쇠락의 길을 걷자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이념들은 서서히 퇴색되어 가기 시작했죠. 결국 공화당은 제국주의자적 성향으로 변모하게 되고 필리핀, 괌 등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남미에 대한 압박을 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에 실망한 흑인들과 사회 소외계층들이 역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고 드디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세기가) 들어가서 공화당의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또한 악재도 연달아 나타났죠. 외부 악재인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으로 경제 불황이 이어져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악재들은 미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공화당은 결국 여러 악재들을 버티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를 민주당 루즈벨트에게 뺏기고 마는데요.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파격적인 개혁을 실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장 자유 경제의 체제가 무너졌으니 정부가 법으로 일자리 보존과 정부 관할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제정하는 등 경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시대에서는 정부가 자유시장에서 노동권이라든지 일자리 보장 등이라든지 어느 정도 법령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당시 시대상으로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으로 미국 대공황을 바로잡은 루즈벨트는 대국민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남북전쟁 이후 지지율을 잃었던 흑인과 사회의 취약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어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지지율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경제와 전쟁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한 루즈벨트는 전례 없는 3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민주당의 집권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1, 2차 대전을 이어 터진 한국전쟁은 미국인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전쟁을 끝내기로 생각하고 대선 후보로 나선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걸게 되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던 전쟁 종료의 떡밥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당선이 됩니다.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되자 역시나 한국은 남과 북으로 공식적으로 나눠지고 휴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한편 민주당이 기존 지지 세력이었던 남부의 주들은 민주당이 바뀐 노선에 대해서 배신감이 상당했습니다. 노예방을 했더라도 남부의 주들은 흑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와 반대로 공화당은 지지를 받던 북부의 주에서 민주당이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공화당이 보수주의 노선으로 가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남부의 주들이 공화당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기 시작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던 북부의 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민주당은 공화당을, 남부와 북부는 서로의 노선을 바꿔 민주당은 진보, 공화당은 보수의 정당이 되고 남부는 공화당을, 북부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것이죠. 카멜레온같이 변하게 된 정당들은 이제 서로의 정책들을 내세우며 엎치락 뒤치락 집권 정당이 됩니다. 35대, 36대 대통령은 민주당이, 37대, 38대 대통령은 공화당이 집권했고 그 이후로도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공화당과 민주당이 돌아가면서 집권당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46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트럼프와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 조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념과 사람의 생각은 진보든 보수든 똑같은 것 아닐까요? 미국의 정당들은 이념이 달라진 것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는 허상이 아닐까 많이 생각이 드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민주공화당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눠진 미국의 정당들의 역사를 보면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좀 애매모호했고 또 보수와 진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양 거대 정당이 서로의 이권이 아닌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